예, 반갑습니다. 이제 동영상 강의 세 번째 파트입니다. 앞에서 SNA 분석, 그 다음 알베스트를 이용한 크롤링에 대한 이제 예제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셀레니움이라고 해서 크롬 웹브라우저를 자동화해서 우리가 원하는 내용들을 이제 크롤링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알베스트라든지 그런 것만을 이제 알베스트라든지 아니면 앞에서 뭐 다른 뭐 기타 방법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크롤링을 해도 되지만 이 셀레니움을 이용하는 이유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구글에서 이렇게 검색을 하면 유튜브에서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검색을 하면 이렇게 목록들이 쭉 나오죠. 자, 그래서 이 목록들이 나오면 제일 마지막 항목까지 내려갔다가 보면 스크롤 창이 맨 밑에 있다가 또다시 올라가면서 또 추가적인 내용들이 읽어와지고요. 페이지 방식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자, 또다시 쭉 제일 밑에까지 이제 다 내려갑니다. 그럼 또 올라가죠. 그러면서 또다시 이어서 목록들이 더 나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페이지 방식 같으면 웹페이지 주소를 가지고 이렇게 다음 페이지 넘어갈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좀 댓글이 많이 달려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댓글이 좀 많이 달려 있을까요? 자, 이거 같은 경우 댓글도 보면 이건 몇 개 안 되네요. 자, 댓글이 좀 많이 달려 있을 만한 경우가 있을까요? 인공지능이란? 자, 이거 같은 경우도 댓글이 지금 안녕하세요 여러분. 몇 개 안 나왔었지만 다시 인공지능이란? 스크롤 바를 잘 보세요. 넣다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또 올라가서 저와 함께 또 인공지능에 대해 공부해 볼까요? 하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 내용들을 이렇게 화면을 조작을 해야지만 추가적인 정보들을 더 받아올 수 있거나 아니면 로그인을 해야지만 정보들을 더 받아올 수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기존에 있는 알베스트라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서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글 크롬의 자동화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크롤링 하는 방법들을 이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요, 자, 교재에 이렇게 나와 있듯이 우선은 셀레니움 스탠다드 서버라고 해가지고 요 구글 크롬 이렇게 크롬에 해당하는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크롬 드라이버, 뭐 게코 드라이버 이렇게 두 개를 받자라고 돼 있는데 이 게코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크롬 말고 사파리라고 해서 애플 쪽에서 많이 쓰는 게 있는데 이 셀레니움 드라이버를 통해 갖고 셀레니움하고 게코 드라이버 중에서 사파리를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게코에서 좀 더 확장돼서 나온 게 이 크롬 드라이버고 지금 현재 우리가 쓰는 크롬 브라우저에 좀 더 최적화된 드라이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세 개를 다운받아야 됩니다. 자, 뭐 이거는 이제 셀레니움 설명인 거고요. 셀레니움 스탠다드 서버라는 것은 여기 있는 주소로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4.0이고요. 그 안에 보면 셀레니움
언더바 서버, 스탠다드 언론 뭐 이렇게 써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D 드라이브 뭐 여기서 C에다가 해도 된다 하는 게 좋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D에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이미 저는 이렇게 셀레니움 빼기 서버 빼기 스탠드 언론 4.0의 알파 빼기 1 자 버전 자라는 자바에서 사용되는 어플리케이션이에요. 걔를 이미 다운로드 받았고요. 그 다음에 요 내용 다운받다 했죠. 그래서 개코 드라이버 또 해당 요 주소로 들어가서 모질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까 말했던 사파리 브라우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개코 드라이버 자기가 64비트면 64비트용, 32비트면 32비트용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는데 저는 64비트니까 64비트 거 받았고요. 그 다음에 크롬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현재 요 주소로 들어가면 뭐 이렇게 이제 앞으로 이 주소가 이제 바뀔 거다라고 해서 이렇게 바뀌는 사이트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롬 드라이버. 해서 뭐 다운로드 하면 가장 최신 버전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죠. 자, 이 크롬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개코 드라이버와 다르게 64비트용이 지금 현재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32비트용 받으시면 됩니다. 가려서 안 보였겠네요. 잠시만요. 가려서 안 보였네. 죄송합니다. 이 주소를 다시 들어가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들어가면 이제 이 사이트는 이제 새로운 곳으로 이제 이동한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동하면 새 위치 주소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운로드가 있고 여기 보면 버전별로 있는데 가장 최신 버전 받으시면 되고 내가 쓰고 있는 크롬이 버전이 뭔가 보고 싶으시면 여기 보면 점 3개 있는 곳 여기 들어가시고 화면이 지금 안 보이는군요. 잠시만요. 다시 자, 이렇게 해서 설정 들어가시고 크롬 정보를 눌러 보시면 이렇게 내가 쓰고 있는 요 크롬의 버전이 보입니다. 업데이트가 필요하면 업데이트 하자 뭐 그런 것들로 나오고 있으니까 그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셨던 요 91.044 저 같은 경우는 이 버전이었죠. 요 버전의 다운로드를 받아서 이렇게 폴더에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압축 파일 이와 같이 두 개를 풀면 개코는 이렇게 개코 드라이버.exe 크롬 드라이버는 이렇게 크롬 드라이버.exe 이렇게 풀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풀리고 나면 다운로드 다 받고 나면 이제 명령 프롬프트 해가지고 요거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하자 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여기다가 새로 만들기 텍스트 파일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스타트 1 하고 요거 뒷자리를 배치 파일로 바꾸고요. 얘를 오른쪽 마우스 해서 편집 누르면 이렇게 똑같이 메모장이 열리면서 여러분들이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편집하는 내용에
자, 요렇게 요 부분 있죠. 요렇게 해서 요 내용들을 적어 놓으면 됩니다. 자바 해가지고 내가 여기서 실행시키기 때문에 여기 있는 파일들은 바로 접근이 되어 같은 폴더 내에서 그래서 이렇게 배치 파일 만들어서 하는 게 좀 더 유리합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커맨드 해서 경로 이동한 다음에 또다시 이걸 매번 할 때마다 우리가 쳐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조금 귀찮을 수가 있죠. 그래서 얘를 실행시켜 보면 자, 이와 같이 이제 이렇게 실행이 돼 가지고 셀레니움 서버 이즈 업 올라갔고 이제 실행이 되고 이렇게 업이 이거 뭐라 하죠? 컴퓨터에서 이제 상주하게 됐고 그 다음에 작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통신을 할 수 있는 포트 번호는 4445번에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시작이 됐다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요 창을 밑에 이렇게 깔아 놓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을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할 거는 이제 유튜브에서 에이림의 인공지능, 에이림은 유튜브 BJ 채널을 이제 만드시는 사람 이름이고요. 인공지능 쪽에 대한 뭐 여러 소스라든지 뭐 이렇게 활용 방법들을 이제 소개해 주시는 채널이에요. 자, 그 채널에 있는 뭐죠? 이 사람의 유튜브 제목들, 페이지 제목들을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텍스트 파일로 저장하는 것까지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해요. 자, 해서 쓰는 라이브러리는 HTTR, 그 다음 RBEST, 그 다음에 Rselenium. 여기서도 뭐 RBEST가 쓰이는 것처럼 보이죠. 자, RBEST. 여기서 RBEST가 꼭 필요할까요? 한번 RBEST를 빼고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어떻게 되나? 여기서는 RBEST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이 작동을 잘 하고요. HTTR? 얘도 필요하나?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요. 네. 제가 뭐 이거를 필요하다라고 해서 얹어 놓기는 했는데 실제로 필요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요거를 한 번만 좀 더 실행을 해서 제가 좀 사전에 작업할 게 있어서요. 자, 이렇게. 그 다음 구글 크롬 창은 여기서 뜨도록 할게요. 자, 다시 초기화 좀 시키고요. 자, 결국에는 이 두 개 필요 없습니다. 라이브러리 Rselenium만 있으면 되고요. 자, 얘가 여러분들 아마 안 했을 거니까 툴에 인스톨 패키지 이렇게 Rselenium 하고 설치 하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이미 사용하고 있어서 설치가 안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처음 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설치가 잘 될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아까 셀레니움에 대해서 원격 서버를 만들었고 4445번을 가지고 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요렇게 요 부분은 이제 공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 여기까지도 공통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에서 검색하는 웹페이지 주소고요. 알베스트 할 때하고 비슷합니다. 주소고 거기에 질의하는 이렇게 우리가 검색하는 내용이죠. 그 검색하는 내용을 타이틀 U라고 해가지고 연결해서 이렇게 새롭게 뜨는 구글 크롬 웹브라우저에서 주소 이동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웹브라우저를 작동을 시키는 거고, 거기서 내비게이트라는 명령을 통해서 내가 넣어준 주소로 이동하라 라는 겁니다.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라이브러리 실행시키고, 자 해서 리모트 드라이버 설정을 하고요. 이게 초기 환경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고는 얘를 통해서 이제 실제 오픈, 이제 실행을, 그러니까 작동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작동을 하게 만들면, 자, 그래도 또 다른 데서 떴네요. 여기서 뜨게 하고 싶었는데. 자, 이와 같이 데이터.콜론 해서 크롬 주소창이 하나가 뜰 거고, 크롬이 자동화된 테스트 소프트에 의해서 제어되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 있으면서 이렇게 웹브라우저가 작동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해당 타이틀 U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내비게이터가 주소 이동이 됐죠. 그래서 해주면, 자, 자동으로 이렇게 주소 이동이 돼서 페이지가 변경된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고는 요 페이지에 있는 소스들을 끌고 오도록 하고, 그 다음에 read HTML 얘 때문에 걔가 필요할 것 같네요. HTTR이 아까 저는 이미 라이브러리에서 부르고 난 다음에 해서 그렇죠. 여러분들 에러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자, 죄송합니다. 초기화 시키고요. 여러분들은 잠시 기다려 주세요. R을 리스타팅 시킨 다음에, 그러면 이제 불러오는 게 얘만 불러온 거고요. 아무튼 저를 따라 하신 분들 여기까지는 상관없으실 거고요. 주소 이동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소스 읽어오도록 하고요. 아마 read HTML 에러가 난다면 에러가 나네요. 라이브러리 HTTR 하고 read HTML을 하면 아니네.
알베스트의 명령어였던 모양입니다. 리드 HTML 해서 소스를 읽어오고요. 어쩔 수 없이 여기도 할 때는 그 내용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HTTP까지 다 해놓도록 하죠. 요 세 개는 다 하고 여러분들 입력하신 분들은 이렇게 다 한 번씩 라이브러리 불러준 다음에 하세요. 그래서 HTML 읽어오고요. 그 중에서 얘의 타이틀, 얘죠. 얘네들 타이틀을 읽어오자 라는 겁니다. 자, HTML 노드라는 것을 가지고 읽어올 건데요. 자, 이 노드 값은 아까 봤듯이 F12를 누르시고, 자, 요거 누르신 다음에 주소 부분을 클릭하고요. 알베스트에서는 조금 더 단순합니다. 오른쪽 마우스 클릭, 카피, 엑스패스를 해보면 자, ID 해서 비디오 타이틀 이렇게 뜨죠. 그래서 샵 ID 부분은 이렇게 샵을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샵 비디오 타이틀로 해가지고, 또는 ID에서 이렇게 보면 비디오 타이틀 적혀 있죠. 얘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비디오 타이틀만 읽어와라. 그래서 가져오는 거는 총 20개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고, 줄바꿈 같은 거 없애라.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이렇게 띄어쓰기라든지 문제 있는 것들 다 없애고, 자, 출력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는 테이블에 저장을 하라. 라이트 테이블, 여기 이제 테이블이거든요. 있는 것들을 텍스트 파일로 해서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은 이렇게 아까 찾아보는 거 이렇게요. 클릭해보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도 눌러보면 똑같이 아실 수가 있죠. 자, 해서 이 내용들을 한번 읽어오는 것을 보면 요가 차례죠. HTML 코드에서 HTML 노드에 비디오 타이틀이 있는 부분만을 불러오고요. 그렇게 보면 이제 줄바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죠. 그래서 총 20개만 가져올 거고요. 그 중에서 줄바꿈 문자들 뭐 다 없앨 거고, 그 다음에 띄어쓰기, 뭐 이렇게 쓸데없이 많이 되어 있는 띄어쓰기들 다 없애고요. 그래서 출력해보면 이렇게 좀 깔끔한 내용들이 나올 거고, 얘를 하면 이렇게 저장 문서들이 나오면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조금 글자들이 이상하게 나오는 것들은, 자, 한번 드디어 차를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관련 동영상에서 뒤에 것들이 더 나왔죠.
그래 놓고 밑에 지금 다 사라졌는데요. 자, 요것들은 실제 하면 이렇게 플레이리스트 보면 이렇게 이탈릭 차처럼 되어 있죠. 네, 요런 것들을 이제 좀 다르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유니코드 문자로 해서 바뀌어서 보이는 겁니다. 자, 이런 거 하다 보면 이렇게 좀 특별하게 광고하고 좀 그런 거 상관없는 것들이 이렇게 끼어들 수도 있다라는 거는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없었지만 스트링 다 이렇게 얘가 지금 이렇게 실행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실행되고 있죠. 얘를 종료하는 거를 명령까지 넣어주면 이제 자동으로 열렸던 크롬 웹브라우저가 닫혀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거고요. 자, 두 번째 것은 자, 기본 형태는 동일합니다. 자, 소스 코드도 얼마 안 되고요. 자, 요번에는 이게 유튜브에서 뭐 어떻게 걸릴지 어쩔지 모르겠네요. 저작권 위반으로. 자, 띄워놓고 바로 작동 중지를 할게요. 플레이 되는 거를. 자, 뭐 제가 여기 있는 요 짧은 URL이 이제 뭐 백종원 골목식당 했던 유튜브 내용들이고요. 이걸 했던 이유는 여기에 좀 댓글들이 많이 달려서 이 영상으로 잡았을 뿐인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이렇게 댓글들이 내려도 계속 나와요. 맞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스크롤이지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스크롤을 이렇게 쭉 내리면 계속 나오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댓글이 많은 것들은 계속 스크롤을 한번 쭉 내려서 이 댓글 내용들을 이렇게 불러오고 난 다음에 이렇게 아까 우리 제목 읽어오듯이 크롤링을 해야지만 댓글들을 자기가 원하는 숫자만큼 읽어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작동할 때 영상이 계속 나올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멈춤하는 그러한 것들도 여기 이 버튼 누르면 재생되고 멈췄다가 하죠. 자, 그런 것들도 될 수 있도록 하는 코드들, 그러니까 이렇게 마우스 클릭, 그 다음 스크롤, 그런 것들을 작동하면서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부분은 자, 요거 동일하겠죠. 동일하고요. 자, 요 부분도 동일할 겁니다. 자, 그런데 좀 더 제가 요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더 자세하게 적었어요. 리모트 서버는 주소를 적어 놓고요. 꼭 내 컴퓨터에서 안 하고 원격지에 있는 컴퓨터도 가능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IP 주소 넣고 그쪽에서 쓰는 포트번호 넣어주고 하면 내가 있는 원격지 있는 컴퓨터도 크롬 창도 이렇게 열고 닫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 원격지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실행을 해 준 상태여야지만 가능하겠죠. 그래서 서버에 연결하고 아까 백종원 씨의 영상 주소를 이동을 하는 걸로 하고 그 중에서 비디오 플레이, 그러니까 재생하는 버튼을 찾는 겁니다. Find Element 라고 넣어줘. 자, 그래서 한번
파인드 엘리먼트를 해볼게요. F12 누르고 버튼 누른 다음에 자, 여기에서 이렇게 눌러보면 버튼이 나오고 얘의 이름은 지금 화면에서 캡처가 지금 안 보이기는 하는데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다시 F12 누르고 여기 플레이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죠. 얘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카피 엑스패스 해서 보면 CSS 셀렉터라고 나오는데 잠시만요. 제가 CSS 셀렉터로 안하고 다른 걸로 했어요. 자, 요 줄인데 카피 셀렉터 하고 죄송합니다. 여기서는 그걸로 했었네요. 제가 잠시 착각을 했어요. 우리 유튜브 같은 경우 자, 그냥 화면 누르면 플레이 중지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얘를 그냥 영상을 찾았던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HTML5 비디오 컨테이너고 비디오고 제가 잘못 복사를 했을 수도 있어서 잠시만요. 안 보이는 상태에서 좀 넘기고 확인을 좀 다시 할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HTML5 메인 비디오로 나오죠. 아까 광고 때문에 이게 다르게 클래스가 나왔던 것 같아요. 한번 다시 확인 좀 해볼까요? 이제 또 메인 비디오? 역시 단연 기억에 많이 남는 그 식당은 순두부 해서 나오네요. 아무튼 해서 이렇게 밸류 값을 이렇게 HTML5 메인 비디오로 읽어 오든지 아니면 앞에 셀렉트 가젯 이용해서 클릭하면 html.main 비디오 이렇게 나오죠. 얘 값을 읽어 오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우리 교재에 보면 이게 셀렉트 가젯 요거를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 이용해서 하셔도 좀 편하게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고는 이제 그 화면에 있는 요소를 클릭해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튼을 찾고 이게 버튼이고 그 버튼을 클릭해라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크롤을 하도록 하는 거죠. 우선은 이렇게 화면이 있으면 0에서 500만큼 내려갈 수 있도록 스크롤 한번 하고, 0에서 1500까지 한 번에 하라고 하면 이게 좀 에러가 걸려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500 단위로 끊어서 하도록 했고요. 그러면서 탭 1번에 있는 소스들을 아까처럼 읽어오고, 그 중에서 이제 댓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요 주석이 이 댓글 부분들에 있는 텍스트 파일을 읽어와라 라고 한 다음에 이렇게 저장을 할 수 있도록 한 거죠. 요 뒷부분은 여기 있는 크롤링 부분하고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HTML 노드 값들, 여기서도 이렇게 엘리멘트 값 찾는 이런 것들이 조금 여러분한테 어렵고, 저도 어쩔 때는 하면서 빨리빨리 파악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가젯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거 이용해서 잘 살펴보면서 저도 좀 찾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요거를 줄 단위로 실행을 시키면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이미 실행을 했던 거고, 자, 다시 포트 연결하고 원격으로 움직이는 창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아니고 원격으로 뜬 창, 얘가 있죠. 자, 주소 이동하고요. 역시 단연 그 상태에서 그 식당은 순두부를 요소 비롯한 버튼 찾고 그치, 이거. 클릭하라 하니까 멈췄죠. 그 상태에서 이제 스크롤을 하도록 할 겁니다. 스크롤을 하는데 지금 화면이 작다 보니까 지금 댓글이 바로 안 나오고 목록들이 쭉 먼저 나오네요. 그래서 아마 다 안 될 것 같아요. 안 읽어와졌죠. 제가 이거는 다르게 보여드릴게요. 지금 화면이 작아지면 댓글이 유튜브에서 바로 안 보이니까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우선 스크롤 하는 것부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눌렀더니 올라가죠. 또 올라가고 또 한 번 더 또 올라가면서 스크롤이 됐을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제가 그거 하면서 된 것들이 있으니 1500에서 2000, 2000에서 2500, 좀 스크롤을 더 되게 해서 댓글이 읽어오는 것을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2500. 자, 한 번 더, 또 다시 한 번 더 했더니 댓글이 읽어 더 올라왔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댓글이 읽어 더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소스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댓글에 해당하는 내용들만 뽑아내도록 한 다음에 그중 50개만 우리가 쓸 데이터로 하고 내용들을 정제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면 그래도 우리 이만큼 3000번까지 스크롤을 내렸지만 40번까지 밖에는 댓글이 안 읽어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봐야 40개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내용을 저장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탐색기 내용을 보시면 자, 이렇게 유튜브 코멘트 라고 해서 내용이 뜨고 이와 같이 40개의 코멘트들이 읽어온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소스에서는 이렇게 내비게이터로 해서 주소 이동을 하고 자, HTML 읽어온 다음에 이렇게 노드 통해서 텍스트 파일 뽑아오는 거, 요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려는 핵심이었다라고 한다면 크롤링이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클릭하는 버튼들을, 요소들을 찾아내고 그걸 가지고 클릭하도록 작동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스크롤 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실제로 크롬 웹 브라우저를 작동시키는 그러한 요소들까지도 보여드리면서 스크롤 할 수 있는 크롤링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 해서 오늘은 제가 개인적 사정 때문에 개인적은 아니죠. 학교의 공적인 사정 때문에 우선은 수업을 못 하게 되었고요. 해서 이렇게 동영상 강좌로서 남기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주일간 다음 수업 오는 그 전까지 총 지금 영상이 3편이죠. 그 3편의 영상들을 보시고 학습을 하셔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원래는 한다면 요 샤이니를 통한 워드 클라우드 시각화라고 하는 이 부분을 하면 좋은데 이 부분은 좀 많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해야 되고 뭐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건너뛰고 외부 데이터 다루기도 좀 건너뛰고요. 마지막으로는 좀 재밌는 걸 하나 하고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냐면 뒤쪽으로 쭉 내려가면 그래프 그리기인데 그래프 그리기도 좀 나중에 보시고, 자, 영상들 다루는 이미지 프로세싱 이라고 해갖고 실제로 보면 요즘 주차 단속이라든지 그런 것들이거나 아니면 사람들 할 때 사람을 인식한다든지 그런 것들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주 기초편들이에요. 그런 기초편들이 과연 R에서 어떻게 되는지 라는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아스키 아트라고 하죠. 그래서 문자 가지고 이 사람의 아스키 아트를 만드는 거라든지 이런 영상에서 사람의 얼굴을 인식시키는 거, 요거는 또 다른 프로그램 이용해서 하는 거기는 합니다. 요거는 외부 API를 해서 하는 건데 14일 무료고요. 이거는 할까 말까 생각 중입니다. 잘못했다 여러분들 회원가입했다가 14일 지나면 요금 결제가 될 수 있는 거라서 요거는 그냥 제가 한번 보여주는 수준으로 해서 할까 싶습니다. 대신 앞쪽 거 같은 경우는 그냥 사람만 한다면 여기서는 남녀 구분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게 황인종, 그러니까 백색 인종인지 아니면 유색 인종인지 그런 것들도 판단을 해주죠. 그 다음에 실제로 웹캠 실시간으로 해서 사람의 얼굴 형태 인식하고 눈, 코, 입, 눈썹, 머리 외곽, 입술 형태 이런 것들 인식하는 그런 것들도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재밌는 것들을 한번 보여드릴까 싶습니다. 자, 해서
이번 주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출석은 죄송하지만 뭐 부를 수가 없는 상황이고, 동영상 강좌 같은 경우는 좀 체크하기도 좀 애매하네요. 그래서 우선은 전체 출석한 걸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 동영상이 전체 다 하면 한 2시간 조금 넘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따라하고 코딩하고 하다 보면 시간이 조금 더 많이 필요할 건데, 이거는 이제 저번 주에 소스 코드만 드린 것까지 포함해서 제가 이렇게 다 일괄로 올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